자, 11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를 보니까요. 도함수가 무슨 함수니? 그쵸, 기하함수입니다. 도함수가 기하함수야. 그러면은 도함수가 홀수 차수만 있는 항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항이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fx는 당연히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함수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x 4제곱 플러스 한번 식을 기본적으로 세워볼까?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다. 확인해 볼까요? 미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4x 세제곱 플러스 2ax에서 딱 끝나지.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3차, 1차, 홀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맞죠? 기함수가 맞죠? 그러니까 그 원래 함수 fx는 적당히 우함수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나를 볼게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극소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2는 얼마예요? 8, 4, 32에다가 4a는 0이다. 계산 조심하시고요. a는 마이너스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식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요?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x의 모습이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런데 알파, 베타는 2는 아니야. 친구들 보세요. 극소값이 이미 한 점에서 나와 있는데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점에서 또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함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으로 W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극소값 존재하고 극소값이 아닌 또 다른 나머지 점에서 극값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랑 여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맨날 보이는 그죠? 대칭 W의 모습을 갖는 그러한 fx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죠? 알파 베타는 2는 아닌데 그 알파 베타와 그 다음에 2 이렇게 세 개 알파 베타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이어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에요. 물론 알파 베타가 여기가 알파인지 여기가 베타인지 혹은 여기가 알파인지 여기가 베타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고? 세 점을 이어주는 건 그냥 매 한 가지가 될 테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4죠, 4. 왜요? 여기가 2였으면 당연히 반대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딱 하나네요. 이 높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 높이는 극대에서 극소값을 빼주는 것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쉽게도 f0이 극대값 그리고 f-2 또는 2가 둘 다 극소값인데 계산상 편의는 양수가 좀 낮죠. 그래서 F0이 아니라 F0-F2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의 모습이 우리가 비록 b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어차피 b는 어떻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삭제된다. f0은 얼마죠? b죠. b 마이너스 f2는 얼마예요? 여기다 2 대입해 볼까? 그러면 얼마죠? 16 마이너스 4, 8, 32 플러스 b가 되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b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b가 되니까 계산하는 거 보이시죠? b는 몰라도 괜찮았지. 왜? 삭제됐잖아. 그러니까 높이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16이 되니까요.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넓이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6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4, 8, 32 최종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보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다. 뭐 맨날 보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f0은 f'0이다. 얘가 뭘 의미할까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fx의 최고차항은 1이니까요. x세제곱으로 시작하고 일단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ax제곱 그리고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무려 문자를 3개나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f0은 f'0과 같다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f0은 그냥 이 상수항의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곱하기가 f'0은요.
미분하면은 여기 b가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0 대입하면은 그냥 b만 남을 거 아니야. 즉 무슨 말이야? f0과 f'0은 요 fx 입장에서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값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A, B, C 문자가 3개가 등장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다행히 나 조건을 이용해서 A, B, B 그러니까 문자를 2개만으로 이렇게 fx를 작성을 할 수가 있었지요. 맞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의 분석이었고요. 다를 볼게요. 다.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fx가 도함수 f'x보다 크거나 같대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도 고민을 꽤 했는데 일단 이걸 이대로 바라보면은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fx에서 f'x를 빼봤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봐. 어차피 이게 3차 함수고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요 hx-f'x는 어쨌든 3차식이죠. 맞아요? 이 3차식을 선생님이 편의상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3차 함수 hx가 마이너스 1 이상에서는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x축을 쭉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계가 있어서 마이너스 1 이상에서의 hx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요 음의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절대 그려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hx라고 하는 3차 함수의 정보를 하나를 더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가 방금 f0이 f'0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넘겨서 생각해 보면은 f0이죠. f0 빼기 f'0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hx에 0을 대입한 h0이잖아. 맞죠? 즉 h0이 0, hx는 0,0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니까 0,0이니까 지금 여기란 말이야.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0,0이. 그죠? 그러면은 요 3차 함수 hx는 0,0을 지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날까를 추론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가서 지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우리는 아까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0 이상 어디에요? 음수 부분에서는 지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x축하고 닿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위에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hx가 0,0을 지나요? 하지만 어떻게 지난다고? 뚫고 지나는 거 안 돼요? 맞아요? 접해서 뚫고 지나는 거 당연히 또 안 돼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그쵸? 접하면서 터치하고 이렇게 반사돼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갖겠구나. 즉 hx는 0에서 중근을 갖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하는 hx 전체적인 모습은 아직 몰라도 hx의 일부분의 그래프를 스케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hx는 0에서 점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닫고 올라오는 중근의 모습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모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x는 어차피 3차식이란 말이야. 3차 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3차 함수의 근은 무조건 3개거든요. 친구들 아시죠? 허근, 실근 포함해서 3개입니다. 그런데 방금 hx가 0에서 접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근 3개 중에서 2개를 썼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은 무조건 무슨 근? 허근 안 되죠? 실근이어야만 하죠. 왜? 허근은 무조건 쌍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가 중근이니까 소비가 되었고 나머지 한 근은 그냥 단독적인 실근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근 하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그 실근 하나의 위치가 이런 데 있으면 되나요, 친구들? 안 되죠. 왜냐고? 우리는 그 실근은 하나야. 중근 아니니까 하나니까 어차피 3차 함수의 그래프 특성상 여기선 접하면은 만약에 그 나머지 하나의 근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뚫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의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그 나머지 근 하나짜리는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뚫고 내려오는 위치는 안전하게 마이너스 1 이하에서 발생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요 나머지 근 하나의 값을 선생님이 편의상 뭐라고 할까? 뭐 알파라고 할까? 알파? 그러면은 알파의 위치는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도 바로 마이너스 1까지는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0에서 접하고 알파가 즉 마이너스 1이어도 되지. 왜냐고? 우리는 마이너스 1 이상에서 0 이상만 어디 갔어? 마이너스 1 이상에서 0 이상만 즉 0은 한번 찍어도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즉 마이너스 1 포함한 구간에서 0 여기 되잖아요.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알파라고 하는 중근 0에서의 그 중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 알파 hx의 근이죠.는 마이너스 1 이하에서 발생하면 된다. 즉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1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hx의 식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hx는 지금 이거였단 말이지. 이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식을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러면은 도함수의 식이 필요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f 도함수 f'x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좀 위에다가 그릴까? 이렇게. 그러면은 좀 차수를 맞추려고요. 오른쪽에다가 좀 비워서 미분하면은 3x 제곱.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미분하면은 2ax 그리고 미분하면은 b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뺀 게 바로 hx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써볼까요? hx는 얼마야? x 세제곱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3x 제곱에다가 b-2ax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hx야. hx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정보가 하나 등장하는데 봐봐. hx는 아까 0에서 중근을 갖고 마이너스 1 이하에서 어떤 또 하나의 근 뭐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hx가 지금 0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hx는 결론적으로 x제곱을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왜? 0에서 중근을 갖잖아. 그러면은 x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그죠? x제곱을 하나의 인수로 갖고 뒤에 나머지 부분들이 블라블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되시죠? 그러면은 hx가 지금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맞아요? 여기 3이 잘 안 보이나? 이렇게. 근데 이 hx가 친구들 이 hx가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없어야 되죠. 1창이 없어야 되지. 1창이 있으면은 x제곱으로 싹 다 묶일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b-2a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x제곱으로 묶여서 x-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x제곱을 인수로 갖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포맷과 맞아 떨어지는 거지. 식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보 b-2a가 0이구나. 즉 b는 2a다 라고 하는 이 소중한 정보를 하나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hx의 식이 이렇게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중근 말고 요 알파라는 근 있죠. 근 요거 알파의 근이 바로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그죠? 이거는 0을 만족하는 근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거라는 거지. 얘가 바로 알파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거의 99% 다 푼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hx의 중근 0 이외의 또 다른 실근 하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요.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그래요. 마이너스 1 이하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 마이너스 a 더하기 3 그죠? 그러면은 a의 범위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a의 범위가 나오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2의 최소값이거든요. f2가 뭐죠? 지금 fx가 뭐였어? 맨 처음에 여기 보이세요? 요게 fx였죠. 요거. 그런데 지금 b는 2a라는 문자를 그러니까 b는 2a니까 요 b 대신에 친구들 보세요. 요 b 대신에 우리가
2a로 갈아 끼울 수 있죠. 즉 문자를 a 하나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fx는 여기다 써볼까? fx는 확대가 아니라 좀 줄였습니다. fx는 여기다 써놓고 가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2a 즉 2ax 플러스 2a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고요. f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f2는 8 더하기 4a 더하기 4a 더하기 2a a가 많아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4, 4, 2니까 10a가 바로 f2의 값이야. 그런데 f2의 값이 8 더하기 10a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최소값, 가장 작은 상황이 뭐냐? 바로 a의 가장 작은 4를 대입하는 것이 f2의 최소값, 즉 얼마예요? 4 더하기 8 더하기 48, 그죠? 어려워 이렇게. 48이 최소값이다, 즉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답은 5번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믿고요. 빠르게 한번 다시 스캔을 해볼까요? 자, 129 오케이. 그 다음에 3참수니까 식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울 텐데 f0과 f'0이 같다는 것은 요 1차항과 상수항의 값이 같으니까 a, b, c를 a, b, b로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fx가 f'x보다 크다를 그대로 두지 말고 넘겨서 하나의 식으로 관찰하자. 이거를 편의상 hx라고 둔다면은 hx의 특징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인 이상에서는 0 이상이다를 그래프에서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x축하고 닿을 수는 있지만 그 밑에서는 그래프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f0과 f'0이 같다라는 거 하는 것은 f0 빼기 f'0이 0이란 얘긴데 f0 빼기 f'0이 h0이잖아요. 즉 hx는 0,0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0,0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여기잖아. 즉 h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음의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는데 0,0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하나 접하는 것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hx는 3차 함수니까 근 2개, 즉 여기서 중근이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반드시 뚫고 내려오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죠. 그렇죠? 이 실근 하나에서는 뚫고 내려오는 그래프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데 뚫고 내려오는 것이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왼쪽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느낌으로다가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hx의 모습인 바로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을 포함한 왼쪽에서 나머지 근 하나를 갖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hx는 0에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x제곱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hx의 원래 모습은 fx-f'x니까 실제로 그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 hx가 x제곱을 인수로 가지려면은 요 1차항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x세제곱 x제곱에서 x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b-2a는 0이어야만 하고, 즉 b는 2a입니다. 정보 하나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얘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중근과 나머지 한 근 하나의 값이 바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으로서 존재합니다.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1 왼쪽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물론 등호는 포함되고요. 그러면은 a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2의 최소값이야. 아까 fx는 요거라 그랬는데 지금 a, b, b였지만 요 b와 b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b는 2a라고 하는 요 문자를 갖다가 대신 갈아 끼워주면은 a로만 fx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f2의 값은 이렇게 되어서 8 더하기 10a가 되는데 a의 범위는 4 이상이니까 문제에서는 가장 최소값의 상황을 만들어라. 즉 a의 가장 작은 값 4를 대입해 주시면은 48이 되어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 말이 좀 빨랐는데 여러분들만 뭐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스스로에게 설명하면서, 그렇죠? 손으로 써가면서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뭐 개수가 1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런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3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1인지 2인지 3인지 마이너스 1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는 일단 감안하고요. 문제에서 f0분의 f'0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두 개를 곱하세요. 마지막 물어보는 것까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가를 보니까요. 3차 함수 fx를 절대값을 씌웠어요. 걔가 사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본 멘트라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죠? 궁금하지도 않아.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죠? 마이너스 1에서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만 이런 식으로 바로 뚫고 지나가는 상황,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접해서 지나가는 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빡 하고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바로 유일하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맞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있겠지. 그죠? 나머지 두 개의 근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뚫고 지나가도록 돼 있으니까 실근 하나는 확실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근이 허근으로서 쌍으로 존재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실근 두 개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3,5란다. 3부터 5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는데요. 하나의 실근을 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3이 여기 있고 5가 이쯤 있겠죠? 여기서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걔를 선생님이 그냥 빨간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뚫어야 돼요.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맞죠? 그런데 이 3과 5에서 이 점하고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왜냐고? 그게 바로 는0의 교점이니까. 즉 근이니까. 맞죠? 그런데 얘하고 이렇게 뚫어서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왜요? 그러면은 또 뭐가 되는데? 여기서도 미분이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접해서 올렸을 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접하는 것밖에 없잖아. 접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첫 번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고 여기 5가 있어서 3과 5 사이에 적당한 어떤 점이 있어서 아니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빨간색 점을 선생님 편의상 K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K의 범위가 일단 주어집니다. 3부터 5까지의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식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지 않을까? 바로 fx의 식을 적당히 세워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얘기했지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정보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거나 음수여도 모든 상황에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히 K라고 K라고 아까 썼잖아. 그러면은 A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K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K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뚫고 내려오는 근 1개짜리를 가지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겠지.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죠? F0분의 F'0. 그러면은 여기를 그대로 0을 대입한 게 F0이 되고 한번 도함수를 만들어서 0을 대입한 게 바로 뭐예요? 그죠? F'0이 되는데 그냥 전개해서 할까? 아니야, 그냥 하자. 자, F0은 얼마지, 친구들? F0은 A 살아있고 그냥 K제곱이죠. AK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고 0을 대입해야겠죠? 자, 도함수를 구해볼 텐데 싹 다 전개해서 하나하나 미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곱의 미분법으로 가져가 볼까? 오랜만에. 그죠? 곱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X-A의 제곱을 미분, 그러니까 앞미 뒷미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앞미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2A의 X-K 됐고 그 다음에 뒷미 앞미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죠. X-K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 미분은 없죠. 1이죠. 이게 바로 도함수 F'0이니까요. 이게 F 앞에 프라임 X니까요. 여기다가 미분 여기다 값 0을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되지?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 0 대입하면 이거 날라가고 얼마니? 마이너스 2AK가 되죠. 마이너스 2AK 플러스 여기다 0 대입해 주시면은 그냥 AK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죠? 그냥 이게 끝이네. 이게 더 이상 전개가 안 되죠? 내가 뭘 또 계산하고 있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F0분의 F'0. F0이 얼마예요? AK제곱. 그러면은 AK제곱분의 마이너스 2AK 플러스 AK제곱이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K는 지금 0이 아닌 그냥 최고차의 개수였으니까. 그리고 A도 뭐예요? A가 개수가 아니죠. 큰일 났어. K는 어떤 그 3, 5 사이에 그냥 어떤 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도 0이 아닌 어떤 값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약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찢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고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1 플러스 마이너스 K분의 2. 선생님 계산을 되게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꾸역꾸역 오기까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알아서 좀 더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처럼 못하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얼마야? 최대 최소를 구하고 곱하세요. 그러면은 최대값 맥시멈 라지 M은 얼마예요? 지금 K의 범위가 3부터 5까지거든요. 그러면은 K가 3부터 5까지니까. 자, 그러면은 뭐를 집어넣어야 가장 큰 값을 가져요? 그쵸?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체적인 값이 크겠죠. 그러면은 얘가 제일 작으려면은 K는 제일 커야 돼요. 즉 5가 돼야겠다. 따라서 맥시멈 값은 1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니까 5분의 3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은 반대로 K가 제일 작아야겠지. 바로 3이 들어가야 됩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곱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최종 정답은 5분의 1,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죠. 그렇죠? 13번 문제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좀 어려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봅시다. 자, 4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항상 지나는 점들의 y좌표 합. 그러면은 이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막 분석하다 보면은 fx가 하나로 빡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달고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 변수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4차 함수는 무조건 통과하는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점에서의 y값만 다 더해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마지막에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항등식의 성질로서 식을 살짝 정리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라서 돌이켜보면 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다.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를 보시면은 fx가 2에서 x가 2일 때 접해요. 즉 2,f 그러니까 x값이 2일 때 y는 2라는 선에서 접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를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y는 2라고 하는 선을 하나 그려보자. x축 아닙니다. y는 2라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2가 지금 어딘가에 이제 x가 2가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점이겠지, 이 점. 이 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거기에서 접한대요. 접한다고. 4차 함수가 접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접하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제일 자주 보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터치해서 올라가는 거 혹은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올라가는 거. 맞죠?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 어떻게? 접하면서 뚫고 내려오는 것도 접하는 거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것도 접하는 거니까. 맞죠? 아니면 이게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4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중근으로서의 접점일 수도 있지만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사중근 근만 똑같은 것만 4개 있는 거로서의 4차 그 접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x-2의 4제곱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예요? 이게 바로 2에서만 근이 4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중근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중근이든 혹은 사중근이든 아니면은 이게 한번 접해서 올라가는, 한번 접혀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접하면서 통과하는 상황이든지 간에 fx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으로 잡아낼 수 있냐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fx가 x-2의 제곱을 최소한의 인수로 갖고 있고요. 맞죠? fx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서 접하면서 통과하는 상황은 3중근이기 때문에 x-2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아니면은 4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4중근으로서의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x-4의 4제곱으로서의 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케이스를 다 분리해서 쓰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황만 가져오는 거야. 즉 x-2의 제곱, 세제곱, 4제곱에서 최소한의 공통 상황은 바로 x-2의 제곱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fx의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 요 2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x가 2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처음에 얘기했지만 x축 아닙니다. y는 2라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fx는 2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요 x값, 그죠? 요 x값이 바로 최소한의 이 두 번의 중근을 확보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fx는 2라는 요 x가 바로 x가 똑같은 말 또 하네 내가. 두 개의 2를 확보했으니까 그 두 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바로 fx-2는 0의 근이기도 하니까 fx-2라고 하는 이 식이 바로 fx-2의 제곱을 최소한으로 인수로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요. 뒤에는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다. 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fx-2는 x-2의 제곱을 어쨌든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요. 뒤에 어떤 식이 붙을 텐데 fx는 4차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불편해 보여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채워주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다를 보자. 다. f'0이 0이야. 이건 무슨 의미일까? 기하학적으로 0에서 접한다.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뭔가 기울기로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한번 식으로 잡아봤어요. 식으로. 우리가 지금 fx-2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 -1을 플롯 뒤로 보내도 되는데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굳이 안 쓴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좌변 우변을 바로 미분해 볼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럼 f'x는 뭐가 돼요? 여기 2는 날라갔죠. 됐고. 그러면은 이것도 타 전개해서 미분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곱의 미분법으로 한번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해 주시면은 x-2 이렇게 되고 이 x-2가 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됩니다. 더하기. 그죠? 조금 아래로 써야겠다. 자, 그럼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요. 2x 플러스 a가 되죠. 자, 여기에서 0을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또 다른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0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 조심하세요. 0 날라가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b만 남고요. 그 다음에 0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그러니까 4a만 남아. 즉 4b 플러스 4a가 0이야. 그러면은 4a랑 4b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a는 b란 얘기예요. 이게 되시나요? 그렇죠? a는 b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x가 들어있는 요식 있죠, 요식에서 요 a하고 b라고 하는 문자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꾸며봤는데 a랑 b랑 같다라는 것 때문에 b라고 하는 문자를 없애고 a 하나로만 fx를 잡아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fx-2는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렇게 되거든요. 오, 다 푼 거야. 이제 다 푼 거거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2도 이제 뒤로 가서 너의 할 일을 다 해라. fx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fx는 이렇게 됩니다. fx는 이렇게
x-2의 제곱에다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 친구들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가나다를 다 분석해 보니까 문자 하나를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즉 최소한의 문자 A, 어쨌든지 간에 A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fx의 식을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죠? 즉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무조건 항상 지나는 점의 y좌표의 합. 무슨 말이냐? 지금 fx는 a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a 값이 아무리 변해도 이 fx가 반드시 통과하는 점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a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fx는 무조건 어떤 점들은 무조건 지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맞아요, A에 대한 A의 항등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A라는 문자의 항등식.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죠. A 곱하기 0은 0이죠. 무슨 말이야? A 옆에 0을 붙이면은 무조건 0이니까 A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등호는 성립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런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기울기가 A고 예를 들어서 A는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그쵸? A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직선은 무조건 통과하는 점은 하나 있지. 뭐예요? 맞아요. 1,2를 무조건 통과하잖아. 너무 많이 했던 거지. 기억나시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요 식이 지금 나름 복잡한데요. A에 관해서, 즉 A가 아무리 변해도 무조건 통과하는, 무조건 지나는 어떤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A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A라는 문자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좀 이해가 될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A라는 문자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A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자. 그러면은 보세요. X 이렇게 일단은 이거 보죠. 그러면은 식을 그대로 막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 풀식을 다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제곱에다가 보세요. 여기서 x제곱, 여기서 a를 묶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나는 지금 a가 중요한 겁니다. a에 대하여 다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a를 묶어주면은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건 더하기 이렇게 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이 어렵더라고. 나는 그랬더라고. 보세요. A가 있는 요식 있죠. 요거. 이거를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전개하는 거야. A의 요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요거부터 쓸게. 요거부터 쓸게요. 그러면은 fx는 ax 플러스 1에다가 지금 얘랑 만났죠. 그러면은 x-2의 제곱이 되고요. 맞나요?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제 또 얘랑 만나는 거 전개해 주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맞죠? 나머지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가는 거야.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핵심이죠. 요 fx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fx를 끌고 오세요. 뭐 fx 지가 뭐라고. 자, 그러면은 좌변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맞죠? a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야.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은 a 옆에 요 x 플러스 1의 x-2의 제곱이라는 식이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복잡한 짜투리 식이 뒤에 딱 더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이 식이 성립한다. 즉 fx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a가 아무리 변해도 이 등호가 성립한다. 즉 a가 아무리 변해도 여기 a, 여기 x가 막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이 a가 아무리 변해도 성립을 한다. 는 0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a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요. 얘를 0으로 잡고 어디 갔어? 얘를 0으로 잡고 얘를 0으로 잡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한 x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0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a가 아무리 변해도 는 0이 성립하잖아요. 즉 항등식이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x가 뭐가 되겠니? 바로 그게 답이잖아. 물론 x를 알면 y도 아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1과 2란 얘기지. 맞나? 여기 a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마이너스 1.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 a 옆에 붙어있는 이 덩어리를 무조건 0으로 고정시켜 줄 수 있으니까 a가 아무리 변해도 이 값은 0으로서 확정. 그러면은 이 전체의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어야 등호가 성립하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잘 따라오세요. 뭐 풀이가 엄청 길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 친구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따라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9죠. 9. 9고 마이너스 1 됐고요. 그죠? 그러면 9. 9 플러스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야.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f 마이너스 1은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란 얘기예요? 11이 되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11이 되는, 즉 마이너스 1,11은 무조건 a가 아무리 변해도 무조건 통과하는 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11 이렇게가 하나 확보한 거예요. 난해하죠. 다시 한번이 아니라 요거 맞아 구하자. 그럼 x가 2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어차피 날아가죠. 날아가고 그러면은 그냥 됐네. 2-FE 2-FE도 통째로 0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F2는 2가 됩니다. 즉 2,2를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 좀 이해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끝났지. 일단 답은 뭐야? 답은 A가 아무리 변해도 무조건 통과하는 점은 마이너스 1,11, 2,2이기 때문에 모든 점의 y좌표는 11과 2다. 더하면 얼마다? 13이 최종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구나. 자,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4번. 등등등등을 만족하는 fx가 여러 개 있나 봐요. fx가 있는데,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있는데 걔는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나 봐. 그러면은 최고차는 계속 1이고 오케이. 그리고 2에서 y는 2예요. y는 2에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y는 1을 그리고 접하는 상황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게 중근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3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4차 함수이기 때문에 4중근으로서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러주는 식은 바로 fx는 2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 뭐예요? fx가 지금 y는 2랑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fx는 2라고 하는 방정식, 즉 fx-2라고 하는 이 식 있죠. 이 식 2가 넘어온 거예요. 그죠? fx-2라고 하는 이 식은요, 최소 x-2의 제곱을 확보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을 맞춰주면서 전체적으로 4차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뒤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써줘야 되지. 맞죠? 자, 그러면은 fx가 들어간 식이 하나가 꾸며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좌변 우변을 미분해가지고 쭉쭉쭉 0,0이 쭉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b가 a랑 b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얘를 그대로 적용해주면.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fx가 들어간 이 식에서 b를 빼고 a만으로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즉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요 마이너스 2도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fx가 a라는 문자 딱 하나만으로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거의 다 푼 거야. 맞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은 항상 지나는 점, 이 fx는 누구 때문에 바뀌는 식이에요? a 때문에 식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a가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지나는 점은 a에 관한 항등식, 즉 a에 대해서 다시 식을 좀 예쁘게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도 꼬이네 이제. 그래가지고 요 a가 들어간 부분만 살짝 인수분해주고 전개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a 옆에 여기 x 플러스 1 블라블라가 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싹 다 몰아서 한 번에 네모로 잡은 거야. 그게 는 0이 된 거지. 그러면은 a 값에 관계없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게 바로 a 값에 상관없이 그럼 a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이 부분이 는 0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얘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은 f-1이 11로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아무리 변해도 이 fx는 마이너스 1,11, 즉 마이너스 1,11을 반드시 지나고요. 같은 맥락으로 2,2도 또 반드시 지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은 두 개를 더해서 y값만 더해서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한 번만 풀어보면은 사실은 마지막에 식 정리하는 거에 대한 경험만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또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반드시 꼭 복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방정식 애가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요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가 아니라 여기 a, 그죠? 내가 찾는 a에 해당하는 요 값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자.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이 두 개인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A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맨날 우리가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래프만 정확하게 잘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뭐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려도 되는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스케치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요? 0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0에서는 접하고요. 마3에서는 통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이 했었지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 주어야겠죠. 마이너스 2부터 2를 찾을 건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극대 보이죠? 극대를 만드는 이 점이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이제는 딱 봐도 아시겠죠? 왜요? 그렇죠. 여기가 2대 1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끝 2는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2라고 하는 것은 이쯤 0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법은 또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접선을 그어볼까? 그러면은 여기 극소가 보이죠? 누구?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뭐 밑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죠? 극소. 몰래 극소네. 자, 그러면은 그거의 비율도 어떻게 해요? 2대 1이 되니까 여기가 하필이면 딱 2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1이거든요. 그러면은 2라고 하는 것은 한참 더 가네.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죠? 그러면은 나의 관찰 대상 구간은 어디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여기서부터 좀 두껍게 할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칠한 요 부분에서 누구랑? y는 마이너스 a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선이 빨간색으로 할까?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너무 두껍잖아.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극대를 딱 지나는 이 순간 보이세요? 그때부터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등호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멍이 막혀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여기 딱 접할 때에도 여기가 교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이 녀석이 쭉 내려와서 극소를 터치하면은 근이 한 개가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극소점은 0이니까 0보다는 크고요. 극대에 해당하는 여기까지에요가 근이 두 개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극대값만 잘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이 극대값은 마이너스 2를 어디에다가 대입합니까? 함수식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잘 대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산 실수하지 맙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은 얼마예요? 8이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24가 되니까요. 얼마입니까? 8이 극대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찾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선은요. 아무리 위로 가면은 8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밑에 떨어지는 것은 0보다는 큰 것까지. 0은 되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a의 범위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8 이상 그리고 0보다는 작은 미만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정수의 개수니까 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8까지 8개가 정답이 되는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 문제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왼쪽식은 고정된 그래프, 딱 정해진 그래프를 그리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적당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어디에서 두 근이 있게끔 한다고요? 그쵸? 여기에서 지금 정의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디? 그쵸?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방금 칠한 부분에서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극대를 포함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극소보다는 즉 0에서보다는 조금 더 큰 부분까지 즉 등호의 유무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빠져야 되고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확인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